가을의 공기는 서늘했지만 우리 넷의 우정은 늘 그랬듯 안락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바다 냄새와 섞인 펜션 정원의 소나무 향, 고기가 익어가는 고소한 연기, 그리고 30년이라는 세월이 발효시킨 편안함. 매년 10월의 첫 주말을 함께 보내는 것은 우리의 오랜 의식이었고, 올해도 어김없이 그 막이 올랐다. 남편 민주는 집게를 든 손을 쉴 새 없이 움직이며 20년은 좋게 넘었을 군대 시절의 무용담을 또다시 펼쳐놓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우렁찼고 나는 잔에 와인을 채우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저 남자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의 세계 속에서 나는 너무나 오래전에 배경이 되어버렸다. 그는 더 이상 내게 오늘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떤 책을 읽었는지 묻지 않았다. 그에게 나는 그저 그 자리에 당연히 존재하는 아내, 그뿐이었다. 숯불이 타닥거리는 소리와 남편들의 너털 웃음이 밤 공기를 채우는 동안 나는 얼마 전 밤새워 읽었던 소설의 마지막 장을 떠올렸다. 주인공의 선택에 대한 아쉬움이 며칠째 마음을 맴돌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혼잣말처럼 그 여운을 입에 올렸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듯했다. 민주는 지훈과 술잔을 부딪히기 바빴고 영미는 쌈 채소를 씻으러 잠시 자리를 비운 뒤였다. 바로 그때였다. 지훈 고기를 뒤집다 말고 나를 보며 나지막이 그 책의 결말. 수진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는 내 혼잣말을 들은 것이다. 놀라움은 이내 다른 감정으로 변해갔다. 그는 책의 제목을 아는 것을 넘어 그 결말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견해를 물어왔다. 지난 몇 년간 남편에게서는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종류의 질문이었다. 나는 조금 흥분해서 주인공의 심리에 대한 나의 해석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이야기에 온전히 집중했다. 그 순간 나는 민준의 아내도 영미의 친구도 아닌 오롯이 수진이라는 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기분이었다. 짧은 대화였지만 내 안에 메말랐던 어딘가에 작은 샘이 솟는 듯한 기이한 감각이었다. 밤은 깊어갔고 와인병은 빠르게 비워졌다. 남편들은 이미 혀가 꼬인 채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다. 지적인 대화를 나누던 지훈의 눈빛도 서서히 풀려갔다. 나는 조금 전에 그 대화가 남긴 미열을 느끼며 세 남녀를 차례로 둘러보았다. 30년 지기 친구와 그녀의 남편, 그리고 내 남편.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가까워야 할 이 관계의 테두리 안에서 나는 생전 처음으로 지독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다. 결국 민준과 지우는 거실 소파와 바닥에 쓰러지듯 잠이 들었다. 그 모습을 내려다보던 나와 영미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녀의 눈빛이 전과 다르게 아주 낯설고 대담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내 손을 잡고 테라스로 이끌었다. 무언가 아주 다른 밤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영미는 내 손을 이끌고 테라스로 나갔다. 등 뒤로 남편들의 색색거리는 숨소리가 멀어졌다. 차가운 밤 공기가 훅 끼쳐오며 뜨거웠던 얼굴과 함께 술 기운이 조금 가시는 듯했다. 파도 소리가 어둠 속에서 낮게 울었다. 영미는 아무 말 없이 난간에 기댄 채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그녀의 침묵이 내 심장을 불안하게 두드렸다. 마침내 영미는 나를 돌아보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에 섞일 만큼 낮았지만 그 내용은 내 모든 세포를 깨울 만큼 선명했다. 수진아, 딱 하룻밤이야. 나는 무슨 말이냐는 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영미는 거실 쪽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저 남자들 내일 아침이면 아무것도 기억 못해. 하지만 우린 평생 기억하겠지.
나는 숨을 멈췄다. 그녀의 눈빛은 장난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3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짙고 대담한 욕망의 빛이었다. 내 머릿속에서 낮에 지훈과 나누었던 대화가 떠올랐다. 내 이야기가 흥미롭다고 말해주던 그의 눈빛, 그리고 곧바로 등을 돌린 채 잠들던 남편의 무심한 뒷모습이 겹쳐졌다. 두려움과 함께 둑을 넘어 쏟아지는 물처럼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 밀려왔다.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껏 단 한 번도 이토록 강렬하게 옳지 않은 일을 해보고 싶었던 적이 없었다. 나는 대답 대신 영미의 눈을 마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의 공모는 소리 없이 이루어졌다. 나는 지훈을, 영미는 민준을 맡았다. 거의 정신을 잃은 남자를 부축하는 것은 생각보다 힘겨웠다. 지훈의 몸이 내게 온전히 기대왔을 때 나는 어지러운 와인 향 너머로 그의 낯선 채취를 느꼈다. 심장이 발밑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방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희미한 달빛만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다. 침대에 그를 눕히고 잠시 그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나는 도망치듯 방을 나서려다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다. 그때 곤히 잠든 줄 알았던 지훈이 희미하게 잠꼬대를 했다. 그가 낮게 속삭였다. 당신 이야기 참 흥미로웠어요. 그 한마디에 내 안의 마지막 이성이 끊어져 나갔다. 나는 홀린 듯 그의 곁에 누워 그의 팔을 내 허리로 가져갔다. 지훈은 무의식적으로 나를 더 깊이 끌어안았다. 남편의 의무적인 손길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의 손은 내 등과 허리를 따라 부드럽게 움직였고 그 움직임 하나하나가 마치 괜찮다,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의 입술이 다가왔을 때 나는 눈을 감았다. 남편과의 키스가 말라붙은 강바닥 같았다면 그의 키스는 메마른 대지에 스며드는 첫 비와 같았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그의 몸을 받아들였다. 그의 움직임은 서툴렀지만 나를 존중하는 다정함이 배어 있었다. 그 순간 내 몸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작은 불씨 같은 것이 피어올랐다. 불씨는 점차 뜨거운 열기가 되어 온몸으로 번져나갔다. 남편과의 관계에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듯한 강렬한 감각이었다. 의식이 아득해지며 팽팽하게 당겨졌던 현이 툭하고 끊어지는 듯한 전율이 나를 덮쳤다. 흐읒. 나는 소리를 안 내려고 아랫입술을 깨물며 안간힘을 쓰고 있었지만 터져나오는 가느다란 소리는 어쩔 수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신음이 아니었다. 지난 세월의 서름과 지금 이 순간의 환희가 뒤섞여 터져나온 영혼의 울음에 가까웠다. 걷잡을 수 없는 쾌감의 파도가 온몸을 휩쓸었고 그 파도의 정점에서 나는 눈부신 빛을 보았다. 모든 것이 끝난 후 나는 곤히 잠든 지훈의 옆에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숨이 가라앉지 않았다. 그의 것은 거대한 산과 같았다. 나는 끝난 후에도 내 입은 그 산에서 놀기 시작했다. 생각보다 몸이 먼저 움직였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창밖이 희미하게 푸른빛을 띠기 시작했을 때 나는 화들짝 놀라 현실로 돌아왔다. 나는 잠든 지훈의 이마에 나도 모르게 입을 맞춘 뒤 소리 없이 침대에서 빠져나왔다. 복도를 사이에 둔 남편의 방문 앞에 서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게 문고리를 돌려 안으로 들어섰다. 다행히 남편 민주는 세상 모르고 잠에 빠져 있었다. 영미는 이미 자신의 방으로 돌아간 듯했다. 나는 민준의 옆, 내 원래 자리에 누워 이불을 목 끝까지 끌어당겼다. 옆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숨소리는
지난 30년간 들어온 익숙한 소리였지만 오늘따라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타인의 소리처럼 아득하게 들렸다. 몇 시간 뒤 아침 식탁에는 어색한 활기가 감돌았다. 지독한 숙취에 시달리는 남편들은 된장찌개만 연신 떠먹으며 끙끙 앓는 소리를 냈다. 민준이 두통에 인상을 쓰며 말했다. 아, 머리야, 어제 필름이 완전히 끊겼네. 내가 뭐 실수한 거 없어? 나는 그의 물음에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당신 그냥 얌전히 잠만 잤어. 지훈 역시 어젯밤 일이 잘 기억나지 않는 듯 말없이 아내인 영미가 건네주는 물만 마시고 있었다. 바로 그때 국을 뜨는 척 고개를 숙이고 있던 나의 시선이 맞은편의 영미와 마주쳤다. 그 짧은 눈맞춤 속에서 우리는 수만 마디의 대화를 나누었다. 성공했니? 물론이지. 최고였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공범이야 라는 위험하고도 짜릿한 동의. 우리는 남편들 몰래 우리만의 축배를 든 것이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다. 피곤한 남편들은 잠이 들었고 라디오에서는 감미로운 사랑 노래가 흘러나왔다. 나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어젯밤의 일을 몇 번이고 되새겼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아무것도 예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네 사람 사이에는 이제 보이지 않는 깊고 거대한 강이 흐르기 시작했다. 강릉에서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났다. 일상은 변함없이 흘러갔지만 내 안의 무언가는 완전히 다른 시간 속에 살고 있었다. 남편의 셔츠를 다리고 저녁 메뉴를 고민하는 순간에도 문득문득 그날 밤의 감각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지훈의 낮은 목소리, 나를 존중하던 그의 손길, 내 존재를 뒤흔들었던 희열. 그 기억은 너무나 생생해서 현실이 오히려 꿈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나는 영미를 만나야만 했다. 이 모든 것이 나만의 착각이 아니었음을, 우리 둘이 함께 건넌 강이었음을 확인해야만 했다. 약속 장소인 한적한 카페에 먼저 도착한 나는 창밖을 보며 애써 마음을 다스렸다. 잠시 후 영미가 평소보다 조금 더 화사한 옷차림으로 들어섰다. 그런데 이상했다. 죄책감이나 불안감에 시달리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뭔가에 들뜬 사람처럼 눈빛에 생기가 돌았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가방을 내려놓고는 장난스럽게 웃었다. 남편한테 뭐 맛있는 거 해줬어? 우리 지훈 씨는 요즘 나한테 아주 끔뻑 죽는다. 그녀의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는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내가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커피를 마시는 동안 영미는 대뜸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한 순간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나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의 눈은 반짝이고 있었고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수진아, 나 솔직히 말해서 내 남편 민준 씨한테 완전 놀랐잖아. 늘 무뚝뚝한 상남자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날 밤엔 완전 다르더라. 나는 숨을 죽였다. 영미는 말을 이었다. 자기가 뭘 원하는지 정확히 아는 남자였어. 내 남편한테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거친 매력이 있더라. 나 정말 오랜만에 심장이 막 뛰는 걸 느꼈다니까. 영미의 솔직한 고백. 그것은 내 안에 있던 마지막 불안과 죄책감을 눈 녹듯 사라지게 만들었다. 나만 그랬던 것이 아니었다. 영미 역시 나와 똑같은 금지된 희열을 맛본 것이었다. 그제야 나도 용기를 낼 수 있었다. 나는 나지막이 대답했다. 나도 그랬어, 영미야. 지훈 씨한테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느꼈어. 나는 지훈의 섬세한 다정함과
나를 한 명의 여성으로 존중해주던 태도, 그리고 온몸을 전율케 했던 그 깊은 교감에 대해 털어놓았다. 우리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테이블을 사이에 둔 두 여자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가 각자의 남편에게서 채우지 못했던 공허함을 상대의 남편을 통해 완벽하게 채웠음을 깨달았다. 지적인 교감을 원했던 나와 원초적인 열정을 원했던 영미. 우리는 서로의 욕망을 비추는 거울이었다.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은 공범이 아니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의 가장 깊은 욕망까지 공유하게 된 완벽한 동지였다. 카페를 나서는 우리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이 짜릿한 경험을 이대로 끝낼 수 없다는 강렬한 예감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다. 하룻밤의 일탈은 이제 우리 둘만의 은밀하고도 완벽한 축제의 서막을 열고 있었다. 강릉에서 돌아온 지 3주가 지났다. 영미와 짜릿한 공모를 확인했던 카페에서의 만남 이후 내 마음은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 낮에는 아무 일 없는 듯 완벽한 아내를 연기했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그날의 기억이 나를 찾아왔다. 남편 민준이 옆에서 잠든 침대에 누워 나는 소리 없이 숨을 죽인 채 지훈을 떠올렸다. 그의 다정했던 손길, 내 존재를 뒤흔들었던 그의 낮은 속삭임. 그 기억은 내 몸 가장 깊은 곳에 찍힌 낙인처럼 뜨거웠다. 그리웠다. 미치도록 그리웠다. 그 남자의 몸이 그리운 것이 아니었다. 그의 품 안에서 비로소 온전한 내가 되었던 그 충만한 감각이 사무치게 그리웠다. 이 그리움을 안고서는 더 이상 아무 일 없던 척 연기할 수 없었다. 그 밤의 기억은 내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고 나는 이미 그 세상의 문을 열어버렸다. 결국 나는 영미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 목소리는 나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다. 영미야, 나 더는 이렇게 못 살겠어. 이 비밀을 안고 민준 씨 얼굴을 아무렇지 않게 볼 수가 없어. 수화기 너머로 영미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도 마찬가지야, 수진아. 숨어서 즐기는 건 딱 질색이야. 이젠 판을 더 키워야지. 그녀의 말은 내 결심에 불을 붙였다. 우리는 이 위험한 게임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로 했다. 모든 것을 고백하기로. 우리의 남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알 수 없었다. 모든 것이 파괴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앞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었다. 그날 저녁 나는 민준과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친 뒤 그를 소파에 마주 보고 앉았다. TV 소리가 거실을 무겁게 채우고 있었다. 나는 리모컨을 들어 TV를 껐다. 갑자기 찾아온 정적에 민준이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무슨 할 말이 있는데 그래? 표정이 왜 그래? 나는 마른 입술을 축이며 어렵게 입을 열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여보, 우리 강릉에서 있었던 일 할 말이 있어요. 민주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꾸했다. 강릉? 술 많이 마신 거 말고 뭐 있었나?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었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그날 밤 당신 옆에서 잠든 사람 나 아니었어요. 민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의 눈이 혼란으로 흔들렸다. 나는 그의 혼란에 쐐기를 박았다. 그리고 내가 함께 있었던 사람도 당신이 아니었어요.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민준의 얼굴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굳어가기 시작했다. 그의 입이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살짝 벌어졌지만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단순한 혼란을 넘어 믿을 수 없는 무언가를 마주한 사람의 망연자실함이 떠오르고 있었다. 30년의 결혼 생활 동안 나는 단 한 번도 남편의 저런 표정을 본 적이 없었다.
정적이 깨진 것은 내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민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망연자실함은 이내 지독한 분노로 바뀌어 갔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거실을 몇 번인가 서성이다가 마침내 내 앞에 서서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내가 어떻게 나한테 어떻게 내 친구랑. 그의 목소리에는 30년의 신뢰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담겨 있었다. 나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저 지친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내 침묵이 그의 분노를 더 돋운 듯했다. 그는 탁자 위의 리모컨을 벽에 집어던졌다.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우리의 결혼 생활도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그는 외투를 거칠게 걸치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다. 차가운 공기만 남은 거실에 홀로 앉아 나는 이것이 끝이 아닐 것임을 직감했다. 이것은 영미와 내가 던진 거대한 돌멩이가 만들어낸 첫 번째 파문에 불과했다. 같은 시각 민주는 밤거리를 정처 없이 운전하고 있었다.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다. 아내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 지훈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그를 괴롭혔다. 그 역시 공범인가 아니면 나처럼 피해자인가. 그는 차를 길가에 세우고 떨리는 손으로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몇 번 울린 뒤 지훈의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주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너 영미한테 얘기 들었냐? 수화기 너머에서 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모든 것을 긍정하고 있었다. 마침내 지훈이 대답했다. 들었다. 두 남자는 허름한 포장마차에서 마주 앉았다. 30년을 함께한 친구였지만 오늘따라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기가 힘들었다. 어색한 침묵을 깬 것은 소주잔이 부딪히는 소리뿐이었다. 몇 잔의 술이 더 들어가고 나서야 민준의 입에서 억눌렸던 분노가 터져나왔다. 어떻게 여자들이 그럴 수가 있냐? 우릴 완전히 바보로 만들었어. 지우는 말없이 술만 마셨다. 그의 침묵은 민준을 더 답답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술이 더 들어가자 분노는 서서히 다른 감정으로 변해갔다. 지독한 패배감,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아내들의 행동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속내를 털어놓았다. 내가 그렇게 잘못했냐? 내가 그렇게 형편없는 남편이었어? 그의 물음에 처음으로 지훈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분노가 아닌 민준과 같은 종류의 깊은 혼란에 빠져 있었다. 지훈이 나지막이 말했다. 나도 잘 모르겠다. 언제부터 영미가 그렇게 외로워했는지 정말 모르겠어. 두 남자는 서로의 아내를 배신자로 욕했지만 그 말 속에는 자신들의 무심함에 대한 뒤늦은 후회가 묻어 있었다. 소주병이 비워져 갈수록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위험한 영역으로 향하고 있었다. 마침내 민주는 가장 궁금했지만 차마 입에 담지 못했던 질문을 술 기운을 빌려 던지고 말았다. 그는 지훈의 눈을 피한 채 퉁명스럽게 물었다. 그래서 수진이가 너랑 좋았다고 하더냐? 그 질문이 포장마차의 소음 속으로 던져졌다. 그것은 더 이상 배신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의 자신이 전혀 몰랐던 모습에 대한 지독한 호기심이었다. 지우는 대답 대신 소주잔을 채웠다. 하지만 그의 흔들리는 눈빛 속에서 민주는 자신과 같은 종류의 검은 호기심이 자라나고 있음을 보았다. 그날 밤 포장마차에서의 만남 이후 남편들은 며칠 동안 말이 없었다. 집안에는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의 위태로운 고요함만이 감돌았다. 남편들은 각자의 동굴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고 아내들은 그저 침묵 속에서 그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기다릴 뿐이었다. 마침내 주말을 앞둔 금요일 저녁에 민준이 내게 말했다. 내일 저녁
지훈 씨 부부와 함께 우리 집에서 보자고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심판의 날이었다. 다음 날 저녁 우리 집 거실에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숨막히는 어색함이 내려앉았다. 늘 웃음소리로 가득 찼던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서로의 숨소리마저 죄책감처럼 무겁게 들렸다. 네 사람은 소파에 마주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민준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날 밤의 분노 대신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의 피곤함이 묻어 있었다.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었냐? 그것은 질문이라기보다 무너진 신뢰에 대한 탄식에 가까웠다. 모두의 시선이 나와 영미에게로 향했다. 나는 영미와 눈을 맞추었다. 우리는 이미 약속한 터였다. 변명도 용서도 구하지 말자고. 그저 우리의 진심을, 우리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하자고. 영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심지가 박혀 있었다. 우리가 외로웠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지난 10년간 남편 지훈이 자신을 사랑해 주었지만 여자로서는 바라봐 주지 않았던 시간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그녀의 뒤를 이어 민준에게 말했다. 당신이 나쁜 남편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지 않는 당신 곁에서 나는 투명 인간이 되어가는 것 같았다고. 우리의 고백은 그날 밤의 일탈에 대한 변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텅 비어 있던 우리 결혼 생활의 민낯을 드러내는 과정이었다. 아내들의 담담한 고백 앞에 남편들의 분노는 서서히 방향을 잃어갔다. 비난의 화살은 이제 그들 자신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지훈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후회가, 민준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복잡한 심경이 스쳐 지나갔다. 기나긴 침묵 끝에 민준이 허탈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건데? 이대로 다 끝내자는 거야? 모두가 기다렸던 질문이었다. 영미가 그 질문을 놓치지 않고 대답했다. 아니요. 끝내자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모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영미는 말을 이었다. 우린 그날 밤 서로에게서 각자에게 없던 것을 봤어요. 그건 배신이 아니라 발견이었어요. 이대로 모른 척 덮고 예전처럼 사는 건 이제 불가능해요. 그렇다고 헤어지는 건 우리 30년 세월이 너무 아깝지 않아요? 그녀는 우리 모두를 둘러보며 가장 위험하고도 본질적인 제안을 던졌다. 그러니 다시 해보는 건 어때요? 이번엔 속임수 없이 우리 네 사람 모두가 동의하는 규칙 아래서. 거실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누구도 섣불리 입을 열지 못했다. 그것은 세상의 도덕과 관념을 완전히 거스르는 미친 제안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미 깨져버린 우리 관계를 다시 이어붙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괴로워했고 민주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지난밤 지독한 호기심으로 자신을 괴롭혔던 질문들이 떠오르고 있음을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날이 밝아올 때까지 이야기했다. 울고 소리치고 서로를 비난하고 또 이해했다. 그리고 마침내 네 개의 지친 영혼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우리는 30년의 우정과 사랑을 담보로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함께 걷기로 한 것이었다. 그날의 합의 이후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 시간 동안 우리 네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물밑에서는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남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다. 그 자리에는 어색함과 호기심과 그리고 약간의 기대감 같은 복잡한 감정들이 흐르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예전처럼 대할 수 없었다. 이미 서로의 가장 깊은 욕망과 비밀을 알아버렸기 때문이었다. 우리의 첫 번째 합의된 밤을 위해 우리는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한 호텔의 스위트룸을 예약했다. 두 개의 침실이 거실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구조였다. 그곳에 들어서는 순간 네 사람 모두 이것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현실임을 직감했다. 저녁 식사를 하는 내내 대화는 자꾸만 끊겼고 어색한 웃음만이 허공을 채웠다. 30년 지기 친구들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긴장감이 우리를 짓눌렀다. 밤이 깊어지고 우리는 거실 테이블에 둘러앉아 우리가 정한 규칙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언제든 거부할 권리가 있다. 서로에게 절대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문 밖을 나서는 순간 모든 것은 우리 넷만의 비밀로 남는다. 규칙을 되새기는 과정은 어쩌면 이 비현실적인 상황에 뛰어들기 전 우리에게 필요했던 마지막 안전장치였을지도 모른다. 마침내 민준과 영미가 먼저 하나의 침실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낮게 울렸다. 나는 거실에 남겨진 지훈과 잠시 시선을 마주쳤다. 그 역시 나만큼이나 긴장한 듯 보였다. 그가 먼저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나는 그 질문에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당신은요? 그 짧은 대화가 모든 것을 바꾸었다. 지난번 강릉의 밤이 술과 욕망에 기댄 일방적인 탐닉이었다면 지금 이 순간은 두려움을 딛고 서로의 의사를 확인하는 완전한 교감의 시작이었다. 우리는 남은 침실로 들어섰다. 방 안에는 도시의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날 밤 지우는 강릉에서처럼 술에 취해 있지 않았다. 그는 온전한 정신으로 나를 바라보았고 나를 안았고 내게 속삭였다. 죄책감이 사라진 자리에는 더 깊고 온전한 친밀감이 차올랐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 문득 거실 건너편 방에 있을 내 남편과 친구를 생각했다. 이상하게도 질투가 나지 않았다. 오히려 내 남편 민준 역시 지금 이 순간 영미를 통해 그가 잊고 있던 무언가를 되찾고 있으리라는 생각에 기묘한 해방감마저 들었다. 우리 네 사람은 각자의 결핍을 서로의 파트너를 통해 채워주고 있는 기이하고도 완벽한 퍼즐 조각들이었다. 그날 밤의 희열은 강릉에서처럼 폭풍 같지는 않았지만 훨씬 더 깊고 따뜻하게 나를 채워주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아침 식사를 했다. 어젯밤의 농밀한 시간들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평범한 풍경이었다. 하지만 침묵의 결은 달랐다. 지난번 강릉의 아침이 들켜서는 안 된다는 불안한 침묵이었다면 이날의 침묵은 우리만이 아는 거대한 비밀을 공유한 이들의 묵직한 침묵이었다. 우리는 어색했지만 처음으로 네 사람 모두가 같은 비밀을 공유하는 진정한 공범이 되어 있었다. 호텔을 나서 각자의 차로 향하며 우리는 어색하게 손을 흔들었다. 우리는 알고 있었다. 우리의 진짜 관계는 바로 어젯밤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펜션 거실의 벽난로에서는 장작이 부드럽게 타들어가는 소리가 났다. 1년 전 숨막히는 어색함과 불안이 가득했던 바로 그 공간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곳의 공기는 그 어떤 곳보다도 따뜻하고 편안한 친밀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와인잔을 든 채 소파에 편안하게 기대앉아 있는 세 사람을 바라보았다. 내 남편 민주는 이제 더 이상 내게 무심하지 않았다. 그는 조금 전 샤워를 마치고 나온 내게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었고 지금은 지훈과 함께 어젯밤 낚시 채널에서 본 이야기에 대해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친구 영미는 민준의 농담에 아이처럼 웃으며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 세월 그녀를 짓누르던 미세한 권태의 그늘 대신 생기 넘치는 만족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지훈. 그는 대화에 끼어드는 대신 벽난로의 불빛을 받으며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이따금씩 그가 고개를 들어 나와 눈이 마주칠 때면 우리는 말없이 미소를 교환했다. 그 미소 속에는 지난 1년간 우리가 함께 쌓아온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이해와 유대감이 담겨 있었다. 지난 1년은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 우리는 서툴렀고 때로는 서로의 미묘한 표정 변화에 질투심을 느끼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멈춰서서 날이 밝도록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다. 우리의 규칙은 단 하나, 절대 솔직할 것이었다. 우리는 그 규칙을 지켰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욕망을 인정해주며 세상에 없는 우리만의 관계를 조심스럽게 만들어 나갔다. 영미가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내년에도 여기로 와야지. 민준이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우리 기념일인데. 기념일. 그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가 내 마음에 따뜻하게 박혔다. 1년 전 우리의 모든 것을 파괴할 뻔했던 그날은 이제 우리 네 사람의 관계가 진짜로 다시 태어난 가장 소중한 기념일이 되어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은 여전히 짙은 어둠 속에서 파도 소리만 낮게 울고 있었다. 1년 전 이 어둠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외로움과 싸워야 했다. 하지만 지금 내 등 뒤에는 나를 온전히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세 사람이 있었다. 우리는 30년의 우정과 사랑을 부순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그것을 더 크고 단단한 형태로 다시 만들어낸 것이었다. 세상의 시선으로는 결코 이해받을 수 없겠지만 우리 네 사람은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고 상처를 보듬어주는 기이하고도 완벽한 형태의 가족이 되어 있었다. 나는 창문에 비친 우리 네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우리만의 완벽한 행복의 형태를 찾아냈다. 우리의 은밀하고도 즐거운 축제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계속될 것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파트너가 바뀌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다.